자, 이번 시간에 이제 165페이지 입문서 선급비용이 나오죠. 비용 이연의 항목. 자. 비용의 이연과 관련해서는 자, 선급비용, 선급비용 항목하면 자산 항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비용의 이연에 따른 수정분계는 한 번 더 필수적이죠. 이 수정분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왜 분계를 한번 생각하냐면 비용 이연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 수정분계는 차변에 선급비용, 자, 대변의 비용. 자, 이게 수정분계에 해당이 돼서 선급비용 자산이 증가하고, 자, 비용이 대변에서 비용이 소멸을 하게 되죠. 이게 수정분계에 해당이 돼서 이게 비용의 이연은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먼저 지급한 차기분에 대한 자, 비용서 차감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자, 비용 이연의 회계처리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과 관련해서 자, 7월 1일 회계처리해 보네요. 자, X7년도 7월 1일 날 1년분 화재보험료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자, 이런 거래를 좀 보면은 자로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 분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7월 1일 날 자, 차변에 자, 보험료 자, 8만 원. 대변에 현금 8만 원. 자, 이래서 자, 현금이라는 계정에다가 자, 전기를 했겠죠. 대변에 현금 보험료. 그런데 이제는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보험료니까. 자, 보험료 계정 찾아가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자, 그래서 차변은 차변금액,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 7월 1일 이렇게 분계를 통한 전기를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비용. 선급 비용은 자산이고. 자, 그럼 이제 이 원장을 마감하기 앞서서 12월 31일이 결산일인데 정상이 있는가 한번 봐보자. 자, 그래서 12월 31일에서 X7년도, X8년도, X7년도 7월 1일에 1년치 6월 30일. 자, 또 7월 1일이었네요. 또 1년치였네요. 자, 그랬을 때 12월 31일인데 7년도 1년치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X8년도에 해당한 빚금친 차기분 X7년이 당기분 X8년 차기분이죠. 차기분에 속하는 금액이 있더라 그 말. 그래서 이연에 따른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므로 자, 이에 따른 회계 처리가 필요겠죠. 그래서 자, 회계 처리하면
자, 이 8만 원 보험료 중에 자, 차기분은 역시 6개월치니까 4만 원 되겠죠? 4만 원 차기분 치서 보험료를 차감을 한다. 보험료. 그래서 4만 원. 4만 원. 자, 차감을 하고 그 차감한 4만 원을 다음 연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선급보험료 4만 원. 자, 이런 수정분계를 행하게 된다. 수정분계. 이 수정분계를 했으면 자, 이제 정기하겠죠? 그래서 보험료집에 찾아가서 대변금액 대변에 상대방 계정 과목 선급 보험료 자 12월 30일 자 이런 분계 그럼 역시 또 보험료 집에도 전기를 행해야겠죠. 관심 없지만 자 그래서 보험료 계정하고 자 이런 선급보험료 계정이라게 옮길 수가 있죠. 해보면은 자 차변금액 차변에 4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 보험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용 이연에 따른 회계 처리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예비를 말씀 때 본 절차로서 참고를 해본다면 요 계정의 잔액을 더 마감하라고 그랬죠. 마감하면 보험료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자 8만 원 자 그래서 자 4만 원을 대변에서 파는죠. 4만 원을 12월 30일 날 손익으로 마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손익으로. 자, 그래서 이 보험료의 손익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4만 원인데 이 4만 원은 자, 단기 사서 4만 원에서 4만 원 차기분 치고 이 3만 원 단기분 치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6개월치로 똑같은데 뭐 단기분, 차기분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험료 지급을 요 예제는 좀 문제를 좀 설명을 단순화하려고 6개월로 딱 절반 해놨지만 보험료가 만약에 7월 1일이나 6월 1일, 9월 1일이면 달라지잖아요. 단기분, 차기분이 달라진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차기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연에 따른 회계처는 요 4만 원은 수정분계로 이루어진 4만 원 차기분이다 그 말이에요. 차기분. 그럼 차기분이 선급분이 차기분으로서 그 선급분에 대해서는 차기분으로 미경과분의 의미가죠. 자, 요 7월 1일에서 1년치 중에 6개월은 지났으니까 그리고 6개월이 미경과분이다 그 말. 그러므로 선급분, 차기, 미경과분 이런 개념을 정리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이래서 이연 항목에 따른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자, 발생을 예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발생 항목에 수익의 예상, 수익의 발생 또는 예상을 한번 봐보죠. 그러면 수익의 발생, 예상을 하기 위한 항목은 미수수익 항목이죠. 그럼 미수수익하면 자산 항목. 자, 그랬을 때 이 수정분계를 한번 다시 할 때는 수정분계를 보면 차변의 미수수익, 자, 대변의
수익의 수정분계를 행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자, 예제를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대여금 50여만 원 이하 반기 6월 중에 수령하지를 못해서 자,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그러면 자, 지금 대여금이자 자, 이를 6개월치를 12월 31일 날 대여금에 대한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6개월치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이자 자 6개월분을 자 받지 못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받지 못한 6개월분을 받지 못하다. 자 쉽게 말하면 설명 이런 부분이에요. 12월 31일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X 7년도 8년도 X 7년도 7월 1일에 500만 원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게 되는데 1년치 이자를 X 8년도 6월 말날 받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6개월치는 단기. 비록 내년에 이자를 6월 달에 받아야 되지만 6개월치는 단기분이잖아요. 이 단기분에 대해서는 X 7년도에 수익 처리를 해줘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7개월치, 이제 6개월치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예상이 필요한 거예요. 예상에서 대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미수이자 자 금액을 정리를 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6개월치 이자가 주어지면 계산하면 되는데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요 이자 계산은 자 원금 500만 원 오면에 대해서 연이자가 몇 프로냐면 3%다 그 말. 연이자 3%. 연이자가 되기 때문에 12개월에 6개월치다 그 말이에요. 6개월 보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1.5가 되니까 75,000원이 되겠다. 75,000원이 6개월치 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자 계산 우리가 그냥 상식적이죠. 500만 원 빌려줘서 연 3%를 빌려주면 1년치가 얼마냐? 15만 원이다. 그 말이야. 500에 300%, 500에 3%, 355. 거기에 절반, 75,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75,000원, 75,000원. 자, 이게 12월 30일 날 수정분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X 8년도에 1년치 받을 때 회계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기본서 과정 가서 정리를 해드릴 거다. 자, 다음에 이제 자 비용의 발생을 봐보죠. 참고로 자 비용 발생. 그럼 비용에 발생하면 미지급 비용의 의미가 되겠다. 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 항목입니다. 부채. 이 부채 항목 비용의 발생 예상의 수정분계는 차변의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런 수정분계를 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167페이지 예제에 200만 원 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2개월을 미지급한 경우로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럴 경우 단기 급여는 200만 원씩 12개월 치므로 2,400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랬을 때 자, 10개월치는 지급될 거고 200만 원의 지임이 계상이 되었을 것이니까 뭐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12월 31일 날 한번 보니까 두 달치 매월 200만 원 매월 2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두 달치 2개월치를 지급하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급하지 못하다.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12월 31일인데 네, 결산일이죠. 쓰는데 자, 매달 지금 X 지금 7년도에 매달 말에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11월 달, 12월 달은 회사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죠. 그래서 두 달치를 지급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달치는 X 7년도의 급여잖아요. 비록 이 두 달치를 X 8년도에 지급한다 할지라도 두 달치는 X 7년도에 비용 처리를 해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두 달치에 대한 회계 처리가 수정분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달치. 자, 그래서 이 수정분기의 의미가 12월 31일 날 차변의 급여 400만 원. 400만 원. 자, 왜? 한 달에 200이니까 두 달치죠? 400만 원에 미지급 급여 400만 원. 자, 이런 수정분기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만 원은 자, 매달 200만 원. 200만 원에 두 달치다. 그 말이에요. 2개월치. 두 달치가 4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용의 예상이 있어서 이 수정분기에 있어서 그러면 예상 발생에 제가 연도를 써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차이점 봐보세요. 자, 수익의 예상. 자, 비용의 예상. 비주문에 자, 비용의 이연이 나왔지만 비용의 이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분에 발생된 건데 기록 안 한 걸 기록하는 것이고 이연이라는 걸 이미 기록이 됐는데 다음 연도치를 다음 연도에 처리하려고 차감하는 걸 이연이어서 빚금친 부분이 다음 연도에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예상은 단기분에 빚금이 좀 나와야 돼. 단기분에 기록을 안 한 금액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연과 예상의 회계처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이에 대한 결정판으로서 168페이지에 소모품 계정의 수정이 나옵니다. 소모품 계정. 자, 소모품 하면은 특히 사무용 소모품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사무용 소모품에 있어서 회계 처리할 때 사무용 소모품을 처리할 때 자산으로 할 것이냐 비용으로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무용 손품 회계 처리의 자산으로 한다는 것을 일명 자산 계상법, 자산 처리법, 비용을 하는 걸 비용 계상법, 비용 처리법. 자, 그런데 그러면 사무용 소모품에 있어서 자산으로 처리하냐, 비용 처리하냐, 이런 걸 우리가 기본서 할 때 회계 이론 공부를 할 때 보수지라는 걸 따지게 되고 중요성이라는 걸 따지고 이론적일 때 다 연관된 소모품 처리를 삼아 정리가 이루어질 건데 지금 그 외에 결산이 그러면 소모품을 자산과 비용 처리하는 것은 구입 시 상품을 구입을 할 때 구입 시 사무용품을 구입을 할 때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현금 만약에 비용 처리는 차변에 소모품 비 대변에 현금. 자, 그래서 소모품을 구매를 할 때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했냐, 소모품 비라고는 비용으로 처리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자산 처리, 비용 처리에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단순해요. 사무용 소모품을 사올 때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스테플러 등을 문방구에서 사오면서 이걸 소모품 비용으로 떨 수도 있지만 그게 만약 금액이 거액일 경우 소모품이라고는 자산 항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다. 자, 이게 비용으로 처리는 비용 처리, 자산 처리는 자산 처리, 소모품으로 처리는 자산 처리, 소모품 비는 비용 처리.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산 때 기말 얼마래? 뭘 하냐면 소모품이 얼마나 남았는지 뭘 하겠죠? 재고파. 얼마나 썼는지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래서 기말에 결산이죠? 그럼 결산 시점에 재고 파악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재고 파악을 통해서 남아있는 게 보다 재고액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재고에. 그 재고 파악을 통해서 재고액이 있을 때 그 재고액을 정리해 줘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모품 계정의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매할 때 처리했던 이 기말 결산 때 결산 시에 재고 파악을 통해서 재고액을 고려했을 때 그때 수정분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12월 31일 날 수정분계를 할 때 자산 처리를 했을 때는 이 자산으로 처리된 금액만큼 사용을 했으니까 대변에 소모품 차변에 소모품 비 이런 수정분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비용 처리는 소모품 비 차변에 소모품 교수님 무슨 말을 하고 왜 이렇게 하냐 말도 하고 분계를 해줘야지.
자산 처리했다면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 자,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 이렇게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래서 자,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면 이 자산 처리 중에 자, 사용한 금액은 자산을 해가 넘어가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은 비용 처리가 돼야겠다. 그래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 소모품 B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산 처리를 하면은 수정분계, 여기는 비용이 늘어나고 소모품이라고는 자산이 줄어드는데 자, 사용 금액이 수정분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용 처리에 있어서는 자, 비용에서 차감해서 자산 처리니까 미사용액에 대한 수정분계다. 그럼 미사용액은 무슨 금액이냐면 남아있는 금액, 재고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고액을 미사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미사용액은 자, 다음 연도에 쓸 수가 있으니까 비용으로 다 떨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쓸 수 있는 만큼은 자산으로 처리해 놔야죠. 그래서 미사용의 수정분의 금액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기초인문이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과정이지만 기본서 과정 나중에 총 시험장 갈 때까지 99% 아니 100% 해야 할 개념이 소모품비 회계 처리예요. 그걸 바탕으로서 비용 처리, 우리가 자산 처리, 부채 처리, 수익 처리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나 사용함에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 등은 소멸성이죠.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만 차이가 있지 회계 처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자산 처리냐 비용 처리냐. 그래서 수정분계. 이 수정분계 자, 차이점. 자, 역시 비용 처리는 자산이 늘어나고 비용이 감소를 가져오죠 하는 이런 자, 이 수정분계 관계에 있어서 정해는데 자, 자산 처리, 소모품, 비용 처리, 소모비를 어떻게 수정을 하니까 자산, 소모품을 대변으로 옮겼죠. 비용, 대변으로 옮겼죠. 그의 상대적 과목이 소모품의 소모품 B, 소모품 B의 소모품. 그러면서 기록한 금액은 자산 처리는 사용 금액, 비용 처리는 미사용 금액. 그래서 제가 좀 표시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자산 처리, 사용 금액, 비용 처리, 미사용이잖아요. 그래서 자사 수정 금액이 자사가 미비하다 빼라 차감하다 까라. 자산 처리 자산을 빼야죠. 비용 처리 비용을 빼야죠. 그러면 수정분계할 때 고민이 안 돼요. 자사가 미비하다 빼라 차감하라. 더 표현이 그러면 거칠지만 까라. 이렇게 확인해 주면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160, 자, 8페이지에 자, 8월 1일 날 소모품 4만원을 현금으로 구입을 하다가 미사용금이 3만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소모품을 구입을 얼마 했냐면 4만원을 구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에서는 4만원. 4만원 구입을 했죠. 그럼 비용 처리는 4만원. 4만원. 그래서 자산 처리, 비용 처리, 구입 시. 언제 구입을 했냐면 8월 1일 날. 8월 1일 날. 자, 그럼 이제는 12월 31일 날. 자, 미사용액. 3만 원이다 그 말. 그러면 자, 이 재고액이 미사용액이 되는 거야. 금액이 3만 원이다. 3만 원이 미사용액. 재고가 3만 원치가 남았다 그 말이. 그러면은 자, 자산 처리 때 수정 뭉개는 자, 4만 원 중에 자산에서 만 원을 썼으니까 자, 만 원. 그래서 소모품비 만 원, 자산 소모품 만 원. 이런 수정 붕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 처리는 미사용 금액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소모품 3만 원, 소모품비 3만 원. 이런 수정 붕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 원, 3만 원, 계정 까먹도 막 뒤바뀌죠. 이래서 어렵다고 하는 게서 정리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자사가 미비하다, 빼라, 까라 이런 표현을 좀 거친 표현이지만은 확인하시면 앞으로 정리할 때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비용 처리, 자산 처리 이런 과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기본서 과정 등을 통해서 더 정리를 하게 되고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제 정확히 본인 걸 만들어서 유사 문제가 또 본실 출제할 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169페이지에 상품 계정의 정리, 174페이지 감가상각비, 자, 다음에 175페이지 대손충당금 설정. 자, 중요한 내용들이 이거 제가 자, 결산 정리상 이야기할 때 기본서 과정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확인하시고, 그럼 176페이지에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KIFRS에서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계산서. 다른 명칭은 기타 포괄 손익 계산서 기간에 기간 포괄 손익 계산서, 기간 현금 흐름표, 기간 자본 변동표, 주석을 포함해서 전체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에 따른 재무제표의 117페이지 재무상태표, 뭐 넘겨서 뭐 계정식, 보고식, 이거 제가 기초과정 첨가했지만은 큰 의미 없이 KIFRS의 규정의 의미는 계정식, 보고식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179페이지 포괄순위 계산서에 성격별 분류에 따른 포괄순위 계산서. 자, 넘기시면 자, 기능별에 따른 포괄순위 계산서의 구분이 더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저기 재무제표 해당이 되니까 왜 설명 안 합니까? 조금 참자. 그래서 자, 기초 입문 과정에 제가 정리할 내용을 좀 확인했는데 많이 부족하죠? 안 그랬어요? 이런 이제는 뭐 기본서 과정 등을 과정 통하고 또 기본 또는 기초 또는 기본 심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정리 나가는데 이 말씀 꼭 드리랍니다. 회계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용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입문 과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입문 과정은 원리의 기초 기본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기본서 과정은 그 기초 입문했던 기본 원리를 무시하냐?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정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기초 입문했던 내용들 기본서 과정할 때 뒤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좀 더 심화 정리해가는 과정이니까 그 원리를 좀 명확히 하면서 하지만 힘든 만큼 더 보람 있는 과목이 회계원리입니다. 그래서 좀 정직하게 정리를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씩 정리하면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리하는 과목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회계원리 우리 본인 시험에서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걸 한번 제가 꼭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기본서 과정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